오늘 일정 정리할 것도 많고요. 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체크인스탁에서 깔끔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포인트 FOMC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뜯어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 수도 있겠고요. 놓친 부분은 없는지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임 대표님. 네, 어저께 FOMC 회의가 지난 밤에 이제 있었고요. 시장 예상과 동일하게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지금 8차례 이제 FOMC가 열렸었는데 내내 지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FOMC에서 특별하게 이전과는 달라진 거다라고 보면 기존에 이제 물가 안정을 상당히 이제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부터는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완만하게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고용이 이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의가 좀 얘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금리 시기를 9월 못 박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가까운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7월 회의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7월 달에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9월 이후에는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말로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정치적인 이슈는 일단 무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9월 달에 90bp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FOMC 회의에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 밤에 한 10bp 넘게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는 관점에서 전일 기술주 관련된 이제 빅테크주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성장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그렇죠. 해보면 되는 거죠. 일단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9월 달부터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파월 의장의 언급은 없었지만 네. 전반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9월 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9월, 11월, 12월 세 번 남아 있잖아요. 네. 연내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이런 힌트는 안 나왔나요? 네, 그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 데이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시장에서는 지금 9월, 11월, 12월 이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사항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이제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9월 달까지는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11월, 12월 달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얘기 안 나왔죠. 매일 하던 얘기의 반복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파월이 나오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강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났나. 이미 시장은 출발부터 강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월 효과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오늘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끌어올렸다가 또 막판에 여러 가지 이란 쪽 이슈가 쏟아지면서 좀 되밀렸기 때문에 실제로 파월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계속 뭐 의문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데이터에 따라서 뭐 결정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9월 달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많이 밝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여전히 뭐 9월 달에 뭐 100%로 인정하고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한 뭐 95%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네.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종목 내용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 종목에서 의미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 예상에서 크게 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긍정적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이 FOMC 외에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술주의 선봉장 엔비디아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선물 시장, 원자재 시장이죠.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4%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동발 리스크 점차 확대되는 것인가. 어제 국내 몇몇 석유 도소매가 바로 또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엔비디아는 파월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이미 추광세로 출발하고 있었죠. 그 추광세의 원인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꼽은 건데요. 자,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꼽은 그 이슈의 핵심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 전날부터 나온 이슈가 쭉 연결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양념을 뿌려준, 아주 감칠맛의 양념을 뿌려준 두 회사는 장중에는 MS, 장후에는 페이스북, 이 두 가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12% 급등한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꼽은 게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전으로 돌려서 삼성전자의 그 IR 구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HBM의 비중을 3분기에 10%, 4분기에 60%로 늘린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퀄 테스트가 언제 통과되는지를 본인들이 그냥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3분기. 뭐 저는 뭐 공식적인 얘기가 없을 거로 봤는데 실제로 IR 안에서 이건 뭐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는 이미 하고 있고 3는 아마 이제 그 4분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내포한 것으로 현재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가 이미 올해 하이닉스 칩은 다 샀단 말이에요.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만들 수 있을 만큼 더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고 했느냐. 이익 안 나고 있지만 우리 AI 투자 줄일 생각 없다.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장후반에 3% 올라가고 있는 건 메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실적도 좋았지만 메타도 지금 AI와 관련돼서 뭐 추가 투자 캐펙스 줄일 생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합되면서 엔비디아의 장중 12% 급등, 시간의 추가적인 상승 이런 걸 이끌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은 어저께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맥락을 가지고 온 흐름이 분명히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유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유가는 이제 뭐 제자리에 돌아온 거 정도로 봐야 되는데 어저께 실제로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장에 영향은 없었거든요. 유가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뭐 긴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메네이가 공식적으로 뭐 보복을 천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외신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가가 좀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극단적으로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확증할 수는 없겠죠. 다만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거 앞두고 정말로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변 국가들이 또 이란에 따라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런 뭐 중동 전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가 발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가가 폭등했지만 제자리 정도로 돌아온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뭐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유가를 봤을 때 저는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면 현금을 늘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약간은 조금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또 긍정적인 시각만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다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4.05%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고 환시도 요즘 들어서 뭐 BOJ다 FOMC다 많이 좀 출렁거려서 이 부분도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지금 금리 흐름 보시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죠. 그래서 네. 10년물 국채의 의미는 2년물이 정책금리를 반영하는 거고 10년물은 미국 경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까지 내려갔다는 건 금리 일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경제가 정말로 슬롯다운 정도가 아니라 하향되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내리는 거라면 증시는 하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금리의 이 하락이 그렇게 계속 반갑게만은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단 말이죠. 갑자기 해리스로 바뀌더니 해리스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대로 그 사태가 굳을지 아니면 다시 트럼프 쪽으로 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데 그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더 살 때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예측 못한 변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더 사더라도 일단 뭔가 불안하고 방향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조금 한 발 뒤로 빼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진다고 보세요? 왜냐면은 그때 거의 완전 고용인데다가 GDP 서프라이즈 나고 이것이 지나치게 좋은 상태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정상이었던 것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전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수준의 경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경제가 밀릴 때 그렇게 슬로우다운 된 적이 많이 있나. 그다음에 그 정책적 선택이 지금 소위 정치적인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가만히 경제를 내버려두면 경제 참여자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슬롯다운도 됐다가 완만하게 오르기도 했다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정책 믹스를 잘하면 그게 더 느린 속도로 슬로다운 되기도 하고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기도 할 텐데 네. 정책 믹스가 잘못되면 슬롯다운 되려고 했던 게 급하게 떨어지기도 그쵸. 하고 네. 반대로 이제 원래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급등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양상들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제가 보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뭔가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온갖 혼재된 재료가 이렇게 믹스되고 있을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서 내 머리를 좀 차갑게 시키고 어떤 종목이 중심 종목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은 해답이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중심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대응 전략 얘기해 주시는데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종목으로 조금 더 깊게 좁혀서 들어가 보죠. 어제 삼성전자 오후장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IT 두 형님이 살아나는 것인가, 또 증시도 질석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어제 흐름이 한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한 2.5%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과연 어떨지 한 달 동안에 7월달 우리 잔인한 한 달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외국인이 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코스피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적으로 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삼성그룹주가 좀 이제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그룹주가 한 16개 정도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순매수 규모가 한 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월 달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6개 회사 중에서 5개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관련된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3조 원 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관련돼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이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출이 23%,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4배 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70%,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도 1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생명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관심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계열사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ICT 관련돼서는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계속 조선 관련돼서 실적 개선세가 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삼성 그룹 계열사들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들 전체로 더 추가 상승 여력 있다. 그 가운데서도 뭐 매력적인 종목 꼽아주시죠. 네, 뭐 그중에서 뭐 삼성전자 뭐 역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중공업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삼성그룹 러브콜 이 부분 다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IT 섹터 여전히 HBM 관련돼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 계속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동맹국은 예외라고 합니다. 뭐 네덜란드, 우리나라는 예외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중요한 뉴스가 뭐 반도체 쪽에서도 뭐 쏟아져 나오고 있죠. 8월 달에 규제한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엔 난센스죠.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방향을 몰라서 뉴스마다 나오는 얘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도 뭔가 지금 선거 앞두고 많이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규제 전반적인 방향은 뭐 확실하죠. 중국을 압박하는 것. 그런데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지금 HBM3 같은 최신 메모리는 중국 쪽으로 못 가게 하겠다. 그건 만들고 있는 세 회사 모두 공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 외신은 보도를 했고 어저께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는 최근 이제 국내에서 나온 로이터 뉴스가 제가 보기엔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뭔가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나온 뉴스 핵심 포인트가 중국으로 가는 장비를 전반적으로 막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또 네덜란드 같은 그런 동맹국은 하게 해준다라는 게 뉴스의 내용입니다. 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뭐 중국이 만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소리입니까? 네덜란드 장비하고 일본 장비만 있으면 못 만들 반도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HBM에 가는 건 맞고 최신 반도체 장비는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뭐 그럼 중국이 과연 못 만들까요? 시간만 주면? 그래서 저는 이 뉴스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특히 최근 로이터 그 반도체 뉴스는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이터발 특히 한국에서 써서 나가는 그런 외신이라면 제가 보기엔 일단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관련 오보도 벌써 한 2번인가 있었고 네. 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한 뭐 70-80%의 확률로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면 최신 장비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다 막는 거다. 그다음에 HBM도 뭐 HBM2 정도까지 조금 영향력 떨어지는 정도로 공급해줘야 중국이 뭔가 개발하려고 해도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최소한의 어떤 숨통은 열어주는 것이 중국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압력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 뉴스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투자를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와 붙어가고 있는 종목 정도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국내도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꽤 있잖아요. 뭐 주성이진여링을 포함해서 네. 중국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장비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고 특히나 외신 보도 같은 경우는 국내 매체들이 필터링 없이 대체로 받아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복해서 많이 나왔길래 저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사고로 보도를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관련해서 종목군들 지금 뭐 위치라든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를 포함해서 원익그룹처럼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가 붙어가는 종목은 뭐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진다면 뭐 일정 부분의 주가 레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HBM이 4분기에 뭐 비중이 한 5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그러면 그와 같은 붙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이닉스와 함께 가고 있는 종목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하이닉스는 어쨌든 시장 영역을 조금 내주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경 쓰는 최대 문제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주제에 HBM의 생산 능력을 자기와 똑같이 계속 맞추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물량을 들이밀면 그러면 그 물량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형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뭐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뭐 하이닉스도 뭐 급격하게 오르고 한미반도체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신규 매수고자는 뭐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 그다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IT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것으로 의견 주시네요. 동시효과 구간에 사실 40분 초입에 움직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거의 50분 됐는데 삼성전자 호가가 오늘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